우리가 이 법을 적용할 때 방금처럼 20일경과 30일 두고 시행하니까 이 구법이 이렇게 신법으로 개정이 되면 특별한 규정 없으면 신법 장내어죠. 이후 행위들은 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구법 당시의 행위들은 이 구법을 적용을 해요. 이런 게 행위시법주의. 근데 여기서 행위는 종료시를 뜻한다 이렇게 했어요. 또는 효력이 발생한 시점. 그래서 경과 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 없죠. 특별한 규정 없이 법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전 발생 사안, 구법 당시 행위들이죠. 이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 구법령이다. 맞는 말입니다. 원칙은 구법령. 그러니까 요 2번처럼 건설업 면허수첩 대여 행위가 그 행위 후 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럼 요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신법 이후에는 대여를 해도 면허 취소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 이게 삭제됐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구법 당시에 대여를 했으면 신법 적용입니까? 구법 적용입니까? 구법 적용이지. 요 말이 틀렸죠. 신법을 적용하여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법을 적용해서 면허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게 다 지금 처벌입니까? 제재 처분입니까? 제재 처분일 때 그렇다 그랬죠. 제재 처분. 이 만약에 처벌 규정, 과태료라든가 형벌은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 적용한다 이렇게. 질서위반행위법에서. 자, 이렇게 이제 특별한 규정 없으면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신법에서 특별히 이렇게 신법을 구법 당시의 과거 사안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소급입법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소급입법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종료된 과거 사안인데 신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걸 진정소급입법. 구법의 신뢰가 깨질 수 있잖아요. 원칙은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 행위가 구법 당시에 시작은 됐는데 이게 신법 효력일 기준으로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법 이후에 행위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사실 이때는 원칙 따라가는 거지. 이 종료 시에 신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 중인 요 과거 사실에도 신법이 적용되더라 이렇게. 예, 이 부분의 적용은 원칙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이렇게요. 금지입니까? 허용됩니까? 원칙 허용이죠. 원칙 신법 적용. 다만 사안에 따라 구법의 신뢰가 더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법 적용하는 게 제한될 수는 있어요. 3번처럼 계속된 사실 종료가 안 됐죠. 세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그러면 당연히 세법령 후에 발생했으니까 신법 적용할 거 아니야. 여기에 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맞겠죠. 진행 중이니까. 자, 법이 전문 개정됐어요. 개정이라고 돼 있지만 효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전문 개정이지 아예 구법을 다 폐지시키고 이 개정된 시점에 신법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이잖아. 그런데 풀 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구법의 본문, 부칙, 경과 규정 다 폐지해요. 전부 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종전에 법률 이 부칙에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됩니다. 구법 폐지 신법으로 대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법이 있었고 여기 이제 신법에서 구법 무슨 조항을 전문 개정 이렇게 했는데
이 구법의 부칙에 보니까 예를 들어 신법 전문 개정이 2020년 4월 1일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부칙 보니까 이 구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약간 충돌이 생겼죠. 이 법은 아직 효력이 없고 7월 1일부터 시행이야. 이런 게 경과 규정이에요. 4월 1일 날 개정됐는데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법 따라가시고 그 말이지. 여기도 폐지됩니다. 이렇게. 그죠? 경과 규정이 있더라도 다 실효가 돼요. 넘어갑시다. 7번으로 가세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정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법이 개정됐는데 구법 당시에 이미 종료가 된 사안이다 그 말이지. 원칙적으로 신법 소극적이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겠죠? 그런데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만약에 종결된 것에다가 신법 적용하면 재산권 침해 아니야? 침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 이럴 때는 신법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2번 개정법률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원칙 신법 적용하겠죠.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요 신뢰보 때문에 신법 적용이 제한된다. 뭐 이런 말이야. 그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 법률 적용 제한될 수 있다. 가능하죠. 3번 개정 법률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원칙 금지인데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러면 신뢰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말이잖아.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니다.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소급입법 허용될 수 있다. 가능하겠죠. 4번 친일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취득, 증여는 이미 일제 때 끝난 사안이야? 진행 중이야? 끝났지? 그러니까 지금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일제 때 취득한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국가 소유로 다 박탈시키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부진정 소급입법입니까? 진정 소급입법입니까? 이런 건 진정이죠. 이미 취득이 증여가 끝난 사안인데 그래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함으로 허용된다. 틀린 말입니다. 진정 소급입법입니다. 근데 이게 진정 소급입법인데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합헌이겠죠. 왜냐하면 친일 청산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허용은 되는데 부진정이 틀렸죠. 진정 소급입법. 10번에 3번 보세요.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헌법 불합치 결정도 합헌이야 위헌 결정이야? 이것도 위헌 일종입니다. 헌법에 이 법률 조항이 맞지 않아. 단 이 입법자는 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할 때 헌법에 맞지 않는데 폐지시켜 형식적으로 전속을 시켜요. 이게 전속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입법을 새로 해야죠. 입법자가 입법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이제 입법할 때 이거를 그 처음에 국법 만들 당시 이때로 소급에서부터 효력을 줄 건지
아니면 이유로만 효력을 줄 건지 딱 정해졌어. 이거 헌재가 결정해야 돼.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야. 이거 결국 입법자가 정할 사항이에요. 그러니 이걸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 재량에 맡긴 이상, 재량이죠. 그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 범위는 원칙적 입법자 재량에 달려 있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급 금지는 진정 소급 입법 금지잖아요. 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진정 소급법이죠.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 여기는 신법 적용하겠죠. 여기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법률 관계로 갑시다.